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세계사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 건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한 수업을 전부 다 들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세계사에서 근현대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현대사 부분은 한국사 파트의 근현대사 부분에 해당하는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었었는가,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서양에서 왔고, 왜 그것이 근현대에서 어떻게 커다랗게 서양에게 위력을 끼쳤으며 그것이 어떻게 동양에 전파가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실생활에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 부분에서 이제 배워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식민지의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침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침공을 많이 했었던 그런 침공을 많이 당했었던 그런 식민지에 해당됐던 그런 나라들이 어떤 식의 아픔을 겪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계사 공부를 좀 해놓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잘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중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세계사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따로 세계사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에 배우는 세계사가 마지막의 세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해당되냐면 교과서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예혁명으로 정치가 안정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수업을 할 거예요. 이게 왜 너무 적게 나가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다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자체를 아예 한 단원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여기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이것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린트 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류의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었던 혁명이 바로 영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시작되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현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볼 수 있었던 이른바 시민혁명의 그 시작이 바로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서 중점을 둬서 봐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청교도 혁명.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직히 말하면 다 까먹었죠? 근데 옛날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헨리 8세 때에 이른바 뭘 했었느냐? 바로 종교개혁을 시행했었죠.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국에서 절대왕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같은 여왕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헨리 8세의 아버지는 헨리 7세였습니다. 그리고 헨리 7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영국은 치열하게 왕족들과 귀족들끼리만 바로 미친 듯이 싸움을 막 벌이게 되는 그런 이른바 30년 전쟁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요. 이걸 일컬어서 그 양쪽의 가문들이 사용했었던 그런 가문의 문장이 장미였기 때문에 이른바 장미전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랭카스터가의 헨리가 바로 이제 요크가의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런 엘리자베스 맞나? 하여튼 이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두 개의 가문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두 개의 가문이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모두 함께 투게더 바로 튜더 왕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헨리 7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헨리 7세의 그 아들이 바로 헨리 8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헨리 8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바로 이제 스코틀랜드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 자기 딸들의 경우에는 시집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먼저 그것부터 밑밥을 좀 깔게요.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교도 혁명.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이른바 영국에서 영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어 나갔었던 그런 여왕으로서 영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엘리자베스 1세는 여왕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있게 됐냐면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가 결혼해가지고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다음에 바로 영국의 국왕이 될 사람은 누구가 돼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바로 이 헨리 7세의 딸이 스코틀랜드의 왕실로 시집을 갔었었는데요. 그 시집을 가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낳았었던 그 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헨리 8세의 외손자죠. 이 외손자가 또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던 사람들 중에서 그 딸이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봤었던 우리 메리 여왕이 아니에요. 이 메리라고 하는 건 여왕이 그 여자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국의 국왕이 되기도 해요. 여러 차례 이제 결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되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게 되자 그러자 이때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그 국왕으로 있었었지만 그렇지만은 스코틀랜드의 그런 시민들 전부 다가 자신들의 그런 신교라 볼 수 있는 장로회라고 하는 것을 지키길 원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카톨릭을 좋아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되게 안 좋아했었던 결과 이때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 의회는 최종적으로 메리 여왕을 협박을 해서 이 아들을 스코틀랜드에 남기고 메리 여왕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추방을 하게 돼가지고서 이 메리 여왕이 갈 데가 없어진 과정 중에서 바로 엘리자베스 1세에게 이제 몸을 의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엘리자베스 1세도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의 국왕이기도 하지만 딸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먼 옛날 자신의 조상이라 볼 수 있었던 바로 할아버지라 볼 수 있었죠. 바로 헨리 7세의 핏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력한 왕위 후보자로 이제 추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이 메리 여왕을 처형시켜 버립니다. 복잡하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헨리 7세가 있었습니다. 이 헨리 7세는 영국 쪽으로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헨리 8세를 낳았었죠. 자, 헨리 8세를 낳고 그 다음에 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금방 죽고 그 다음에 헨리 8세가 낳았었던 바로 첫 번째 부인의 사이에서 나섰던 그 메리 여왕이 있었지만 이 메리 여왕도 얼마 후에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영국의 여왕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헨리 7세의 딸이 스코틀랜드로 시집을 가가지고서 그 스코틀랜드의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자식이 바로 또 다른 딸을 낳게 됐는데 이 딸이 이름이 바로 메리였었어요. 또 다른 메리.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헨리 7세하고도 나름대로 이제 왕실 쪽에서의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쪽은 스코틀랜드, 이쪽은 영국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바로 엘리자베스 1세는 이 메리 왕이 도망 왔었을 때 바로 영국의 국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메리 왕을 처형을 시킵니다. 문제는 뭐냐? 메리 왕이 이때 당시에 이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었죠. 이 아들을 낳았었는데 이 아들이 이때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즉위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엘리자베스 1세도 자식이 없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국의 입장에서도 바로 헨리 7세의 후손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왕이 바로 이제 영국의 국왕이기도 하니까 얼떨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두 개의 왕국은 이제 한 명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즉 영국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 대충 그릴게요. 뭐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영국입니다. 예. 자 영국은 크게 이쪽에 잉글랜드, 그다음에 이쪽이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쪽이 웨일즈라고 하는 곳이고 이쪽이 바로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잉글랜드의 국왕이 스코틀랜드 국왕이 잉글랜드의 국왕하고 그 핏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 쪽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 국왕을 초청을 해가지고서 자신들의 국왕으로 삼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스코틀랜드의 왕이 영국의 국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왕실 가문을 일궈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스튜어트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스튜어트 왕조, 스코틀랜드, 바로 이 스튜어트 왕조의 국왕이었었던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 통치했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서 바로 영국에서 계속해서 통치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국왕이 좀 되게 좀 뭐라고 할까? 너무나도 이제 왕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에는 의회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의회를 의도적으로 되게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임스 1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의회하고 그 다음에 국왕은 매번마다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치적 강박은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1세가 왕위로 있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임스 1세의 아들이었었던 바로 찰스 1세가 왕이 됐을 때는 제임스 1세는 적어도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다가 잉글랜드의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의회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도 스코틀랜드의 그런 의회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나름대로 잘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찰스 1세의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의 의회조차도 몰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국의 의회는 당연히 몰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잘 나갔었던 프랑스의 절대 왕조를 이끌어 나갔었던 왕, 바로 루이 14세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찰스 1세는 이 루이 14세를 엄청나게 본따 가지고서 이른바 의회 안에서 왕의 권위는 신께서 주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른바 왕권 신설을 주장하면서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의 종교는 뭡니까? 영국에서 만들었던 종교는 뭐예요? 힌트. 헨리 8세가 만든 종교. 바로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죠. 근데 이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는 좀 독특합니다. 즉 교리상의 문제 때문에 성공회가 독립한 것이 아니라 헨리 8세의 이혼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의 바로 이 성공회의 경우에는 여타 모든 새로운 종교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크리스토교 중에서요 가장 카톨릭하고 가까운 그런 종교였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 영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 건데, 이 성공회에는 카톨릭 쪽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다른 청교도라고도 하죠. 바로 청교도라고 할까요?
자, 영국에선 청교도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청교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조직에 같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때 당시에 이 누구야? 찰스 1세의 경우에는 영국의 종교는 성공해야 되지. 왜 여기서 카톨릭교도라든가 그 다음에 청교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이걸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영국에 있는 그런 영국에 있는 그런 그 종교인들에게 바로 영국 성공회를 열심히 이제 뭐랄까 강요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임스 1세 자체도 약간 좀 카톨릭적인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카톨릭 쪽에는 또 좀 우호적으로 좀 대해주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청교도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게 된다고 한다면 카톨릭 교도들이 바로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겠다 싶어가지고서 바로 이제 찰스 1세의 그런 종교 정책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 찰스 1세는 이 영국의 청교도들의 상당수를 되게 많이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영국이 새롭게 건설하게 되었었던 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 바로 미국 지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바로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청교도 박해를 했었다는 건 측면에 대해서 바로 이 의회는 이 국왕에 대한 불만이 되게 강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청교도 박해. 동그라미 2번 의회의 빈칸이 적혔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 즉 국왕은 마음대로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왕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 그것도 국왕의 영광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런 전쟁을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제임스 1세가 찰스 1세가 벌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항상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국가의 재정에서 마음껏 갖다 쓰려고 하는데 이 재정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의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제임스 1세는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일반 국민들에게 바로 세금을 막 매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기본적인 그 시민들, 영국 국민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찰스 1세의 통치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권이 너무 센다고 한다면 함부로 반발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 싸이에서 나오는 싸이가 불렀었던 바로 노래 중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젠틀맨이라고 하는 노래. 아까 강남스타일이라고 한 노래. 여러분들 뭔 소리야? 여러분들 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었죠. 여러분들 자 신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만들면 뭐죠? 바로 젠틀맨이라고 하죠. 바로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 시대 때 영국에서 시작됐었던 지방의 중소지주층에 해당되는 그런 세력들을 젠틀맨이라고 보통 이제 젠틀이라고 불렸거든요. 이 젠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로 따져 본다고 한다면 한 온건파 사대부 그다음에 양반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완전 지배층이라 볼 수는 없었지만 바로 이 젠트리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많은 농업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일정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네 가문의 문장까지 만들 정도로 부를 일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외에도 각종 일반적인 자기가 농사 져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영농들이 점차 성장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무역이 조금 좀 더 활성화되면서 그 무역의
이제 그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점차 그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젠트리 계층과 그 다음에 자영농 계층과 그 다음에 시민층이 점차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대표들의 일부를 국회에다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 이들은 바로 국왕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많이 믿고 있는 바로 청교도 같은 것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청교도 혁명이 터질 그런 상황이 이때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회가 참다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즉, 왜냐면은 이놈의 그 국왕이 너무 의회에게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계속해서 세금을 막 매겨버리게 된 겁니다. 솔직히 근데 그 세금 매겨버렸던 것이 양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원칙에 따라서 징수해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의회는 바로 왕에게 따진 겁니다. 즉,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권리 청원. 그래도 청원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공손하죠. 그때 당시 왕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었느냐? 바로 국왕이시여, 지금까지는 바로 국왕께서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이제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영국의 정통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왕께서는 앞으로 의회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매기도록 하세요라고 하는 의회의 승인이 없는 과세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때 당시에 제출해가지고서 왕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왕은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은 당장 큰 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을 바로 이겨내려고 한다면 당장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서 군대를 많이 고용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딱 전쟁 터진 그 순간에 의회가 딱 이걸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전쟁에서는 승리를 해야겠고 안 되겠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때 당시에 찰스 1세는 의회의 요구사항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바로 어떻게 썼느냐,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딱 사인 그 법안에다 서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즉시 의회를 그냥 해산시켜버립니다. 해산시켜버리고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때 당시에 의회 자체를 아예 소집을 하질 않아요. 의회에 들어온 자식들, 내가 이제 거둘 수 있는 암암리에 거둘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세금을 걷고 의회의 도움은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바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법적인 상황에서 봐도 의회에 허락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국왕이 국민들에게서부터 직접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징세 권한 자체가 생각보다 좀 적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는 계속해서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었던 찰스 1세.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혼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오랫동안 이때 당시에 의회를 소집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돈이 결과적으로 부족해가지고서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의회를 다시 한번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쭈뼛쭈뼛 하면서 내가 좀 그동안 좀 미안했는데 이번 한 번만 좀 세금 좀 걷게 좀 해줘라 라고 하면서 의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의회도 요때 한 번 속았으면 됐지. 아니 권리청원 해가지고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서는 국왕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버리고 했었으니까 의회도 열받을 열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그때 당시에 그 즉각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자, 반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국왕을 막 욕을 하게 돼요. 막 쌍욕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그 국왕의 잘못을 막 그냥 이제 추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옛날에 절대왕정 시절 때에 왕권 신수설을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추앙을 했었었던
찰스 1세의 입장에서 의회가 왕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세금 막 걸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막 따지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작스럽게 바로 의회에서 왕편에 해당하는 의회 의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편이 아니라 이제 그 주로 청교도 계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또 다른 당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이 두 개, 왕당파와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당이 있었었는데 바로 이 두 개의 당이 서로 논쟁을 한참 벌이고 있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죠. 자, 왕당파와 그 다음에 의회파가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토론하면서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왕이 짠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왕이 짠 하고 들어오니까 일단은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모든 의회의 의원들은 왕에게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왕 뒤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쫙 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거 왕의 명령에 반대하는 의회파들을 왕이 전부 다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의회파의 신하들은 그랬었던 의회파의 신하들은 당시에 이 국왕의 체포를 피해 가지고서 각 지방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각 지방으로 도망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지역에 사람들이 자기네들 대표해 가지고서 바로 대표자를 의회로 보내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죠. 보내가지고서 이제 자기네들을 대변하러 보내는데 그 사람이 그 의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서 자기네들을 대변하지 않겠다는 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열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왕당파에 반대되는 그런 파가 바로 이 의회파죠. 이 의회파가 주도를 해가지고서 대규모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왕당파는 또 이제 왕을 지키겠다고 이제 반란을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서 왕편을 붙게 되면서 양쪽에서 치열한 내전이 터지게 됩니다. 이 내전이 터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국왕이 왕당파가 좀 더 유리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른바 의회파 쪽에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짠하고 등장하더니 자신의 철기군을 이용해가지고서 왕당파의 군대들을 다 박살내는 겁니다. 다 박살내고 결과적으로 봐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찰스 1세까지도 체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강당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감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의회파를 딱 승리시킨 다음에 의회파의 우두머리로 추앙을 받고 근데 추앙 받은 즉시 어떻게 했냐면 찰스 1세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찰스 1세를 처형했었던 명목이 뭐냐면은 반역죄였는데 국왕에게 반역을 한다는 것은 반역죄를 주는 것은 맞는 건데 국왕을 반역죄로 죽인다는 게 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크로멜은 바로 국가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국왕을 죽인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때 당시 찰스 1세를 처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영국은 완전한 최초는 아니지만 바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이른바 왕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이끌어서 우리는 공화정이라고 얘기하죠.